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거고요. 우선 1부에서 종목 상담, 그리고 2부에서는 종목 추천 도와드릴 수 있는 G3 종목 회담 코너로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정보를 마음껏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오랜만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받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또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단체 방이니까요. 아직까지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 빠르게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를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톡스타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일단은 별톡방부터 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올려볼까요? 어머, 그동안 출석 체크 많이 올라와 있네요. 카로 기염 댕댕이 님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출첵합니다. 벌써 기다려지네요. 오늘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봅니다. 민재앵커님과 제작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응원의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로 기염 댕댕이 님.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출석을 해주시고 또 퇴근길에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카로 기염 댕댕이 님. 나중에 뵙길 바랄게요. 자연이님 이번 주에도 성투를 기원하면서 출첵합니다. 환절기 건강도 업해야겠죠? 라고 하시네요. 자연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좀 어떠셨어요? 오늘 그래도 시장이 월요일 첫 출발치고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장중에 좀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이번 주 시장 조금은 상승 장세로 이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한번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조님 출석 요기요. 예쁘고 귀여운 블랙바니의 민재앵커님 보러 일찍 출석했네요.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제작진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오늘도 본방사수를 화이팅이라고 하시네요. 윤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빠짐없이 오셨네요. 윤조님 이렇게 맨날 오시다가 안 오시면 어떡하죠? 너무나도 서운할 것 같은데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햇빛투게더님 2부 G3 종목 회담에서 나온 셀리버리는 지금 수익률이 몇 %인가요? 150% 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답. 오늘도 G3 정보 회담 시간에 G3 종목 회담 시간에 셀리버리에 대한 리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톡스타 월요일 2부 보시고 셀리버리 잡으셨다면 지금 계속해서 엄청 큰 수익을 거두고 계실 텐데요. 잠시 뒤에 2부에서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태영맘님, 네 그럴 듯 홀링님. DR잼을 들고 있는데 60% 넘게 수익 중이라고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홀랭님도 상담 일단 넣어드릴게요. DR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핑크핑크님은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본방대기 중 김민지 아나님 오늘 너무 섹시하시네요. 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원피스를 좀 입어봤는데 괜찮은가요? 자, 고맙습니다. 바다지님은 유로또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해피해피님, 예쁜 민재앵커님 오늘 의상 너무너무 색다른 모습 아름답습니다. 화이팅이요. 라고 하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해피해피님 반갑습니다. 상반신까지만 나오는데도 의상이 좀 잘 보이나 봐요. 감사해요.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액 내자님이 들어오셨는데 처음 뵙는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르기엄 댕댕이님 의상 너무 잘 어울립니다. 퇴근길 힐링은 톡스타라고 하시네요. 정말 좋습니다. 퇴근길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유튜브 통해서 혹은 카카오 TV 통해서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서울경제TV 등록하시고 카카오톡 앱을 통해 가지고 또 저희 톡스타를 본방사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님, 민재앵커님 명성 TNS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접수해드릴게요. 자, 우리 임주아 스타께서 이쁘네요. 라고 하시네요. 임주아 스타님. 오늘은 안 나오시지만 이번 주에 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하지만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었죠?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스타입니다. 종목의 수급, 차트, 시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맥점을 공략하는 홍우상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 계좌 종목 수익 보고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네, 저희 스타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화면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웩스스타님부터 인사드릴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화장품주들이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20만 원 선을 터치를 다시 해준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 좀 단계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예전에 시황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중국 증시가 1월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약간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대표적이었던 게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산화학세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수혜가 되는 종목들 그렇게 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요. 지금 1월 달에 이제 중국 증시가 약간의 조정은 받고 있으나 그 저항대를 넘어선다라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이 거의 이제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앞으로도 상당히 호재를 보이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도 화장품주들이 과연 잘 움직일런지 또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맥스스타 앞으로 화장품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전화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한번 연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홍우상 스타님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가게 될까요? 네, 일단 대부분의 그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상승세가 나와준 적이 있지만 다시 이제 그 시총 상위주 위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주도했던 그런 시장인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런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같은 그런 업종에 속한 회사들의 그런 하락세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도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 업종에 대한 하락세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중국주 비중 확대 이슈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 환율적인 측면을 좀 집중해서 주목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북미 협상 이제 무산에 대한 그런 움직임으로 1137원 이상까지 올라줬다가 다시 이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거기가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내일과 모레 그 FOMC 회의에 점도표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는 그런 정례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달러화에 대한 그런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 시장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런 방향성들이 결정되고 나면 환율 부분들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럼 그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인자분들이 좀 더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해 주신 그 내용처럼 그렇게 환율이 올라주게 되면 외인들이 투자하기에 있어서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SCI 비중 편입 때문에도 우리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리 홍우상 스타의 의견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IT 업종들, 전기전자 업종들도 조금은 더 하락세로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우상 스타 앞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설화 스타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게 되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좀 상방적으로 기대를 계속해서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FOMC에서 약달러와 관련된 발언들이나 이슈가 추가가 된다면은 지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FOMC뿐만 아니라 이후 정상회담 그리고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FOMC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약달러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한번 보면은 일단 지난 14일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회사로 중국 내 수요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론 역시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지난 12월 18일에 이제 기대치를 좀 훨씬 밑도는 분기 전망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실적 발표는 어느 때보다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영국 의회가 또 브렉시트 연장안에 대해 찬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장기화가 됐던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번 주 상승에 따른 주 초반에는 차익시장 매물장에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 중반부터는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설화스타께서는 지수도 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수와 그리고 상품에 대한 궁금증은 설화스타 앞으로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봐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바로 그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접수가 된 종목은 별톡방에 남겨주신 분의 종목입니다. 가자님의 네이처셀부터 좀 볼게요. 홍우상 스타 지목하셨고요. 네이처셀 11,000원에 비중 100% 싣고 있습니다.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비중을 좀 많이 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약간 약수익 구간이신데 계속 더 가져가도 괜찮나요?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테마에 속한 그런 종목이고, 그런 조인트 스템이라는 그런 줄기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를 활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와주고, 물론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18년에 좀 감소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그런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적자 기업들, 그런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삼상 승인 소식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와서 지금 이제 매수가 이하로 올라와서 약수익권 기록하고 계신데, 일단은 비중이 굉장히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100%씩은 한 종목에 이렇게 이제 몰빵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투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런 주가의 그런 호가적인 등락면에서 이렇게 조금 멘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져가신 상태로 계속 들고 가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한 2단계로 축소시켜서 줄이는 방안을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4,000원 초반대에 있는데 이게 이제 15,000원대쯤에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정수 단위에서 조금 더 정수 단위에서 저항대를 맞이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 언저리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000원 정도 되시면은 거기서 이제 또 그 절반의 절반 정도 덜어내셔서 25% 정도 물량만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를 때까지 제가 이제 무작정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제 조정을 잠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호재가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도 당분간 조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단은
13,000원 초반까지 올 때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시고 이제 그 밑으로 주가가 이탈을 한다 싶으면 그때도 이제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면서 왜냐하면 손절 지금 투기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중 줄이시는 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시거나 이러면은 또 저희 오픈톡방으로 오셔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상담 받으시고 대응 전략 한번 세워 나가시길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네이처셀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아쉽지만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7368님께서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을 상담 넣어주셨는데 라이트론 1,200원에 4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맥스스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저희 그 톡방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을 똑같은 라이트론을 종목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투자자분께서는, 진입 가격이 8,000원대이셨고, 올해 장투를 하겠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2만 원을 잡고 가셨었는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는 1,200원에서 이렇게 들어오셨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매출이 2017년 대비 급감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고, 이것만 보더라도 약간 회사의 어떤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었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의견 거절이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추가 하락세는 더 이렇게 조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최근에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2011년도 때 상승이 한번 이제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되고 최근에 2018년 연말 정도에 상투가 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톡방에서 종목 상담을 하셨던 분께서는 8,000원대에서 오랜 기간 거의 한 80%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좀 그런 점이 안타까웠는데 이분 또한 1,200원대에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2월경에나 들어가셨을까 아니면 3월경에 그렇지 않다라면 과거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전고점을 넘겼을 때 즉 11,800원대를 돌파를 했을 시에는 이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매도 관점이 되겠거든요. 청산 관점이 되는데 대부분은 돌파할 때 매수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점에서 상투가 확인됐었을 시에는 대부분은 급락이 나옵니다. 거의 반토막이 되는 지점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그 지점에 최근에 이제 추세 지지 라인 쪽이 있는데 그 지지마저도 오늘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은 깨지 않았을 텐데 그 지점이 6,000원대였는데요. 그 지점이 6,000원대가 깨진 시점에서 아마도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 의견이 거절이 되면서 매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더 하락세가 연출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상패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4,200원 정도에서 지지대가 보이고요. 거기에서 반등이 올라온다라면 6,000원까지는 일단은 올라오겠지만 과연 6,000원대가 회복이 돼서 올라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라이트론 종목 맥스스타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설화스타 앞으로 4930님께서 오늘 나스닥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우선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증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장 나와줬어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과 연준 회의를 기다리면서 특히 IT 섹터의 주도로 이제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무역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자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결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 FOMC 회의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대차대조표 축소 종료와 이제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오늘은 FOMC 전에 관망세가 차익 실현 매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잡아드리면은 오늘 오후 4시
50분? 5시 정도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방이 올라오더라도 7,356.50의 저항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뭐 여기 저항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면은 상방으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저항이 지켜지면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가능하고요. 목표는 시가보다 조금 아래인 7,334.34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수적인 대응하시면서 내일 FOMC 결과 보고 추가적으로 상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에 대한 철로마스터의 의견 함께 해봤고요.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홍우상 스타와 함께 하겠습니다. 4037님께서 역시나 비중을 100% 싣고 계시는데요. 폴루스 바이오팜 9,000원에 10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손실 상당히 크시거든요. 스타님. 네, 저도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마음이 좀 좋지가 않은데, 네. 폴루스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 전자부품을 만들던 그런 회사인데, 이제 나중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추가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테마로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 계속 너무나 긴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회사 실적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3월 15일 공시를 보시면은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상증자 결정이 난다. 이런 것들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돈이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좀 뭔가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계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은 그냥 하루빨리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분간은 반등할 기미가 잘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드리긴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면서 이제 다른 종목을 비중이 100%인데 뭐 어디서 돈을 끌어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겠고,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약간 축소를 해서 조금씩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작전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하셔서 10%씩 담아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해 나가는 쪽으로, 계좌를 복구하는 쪽으로 한번 작전을, 대응 전략 한번 세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폴루스 바이오팜에 대한 답변 좀 드렸고요. 우리 홍우생 스타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또 무료로 계속해서 코칭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홍우생 스타의 무료 톡방에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갈 건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 태권부인님과 거기 그냥님께서 종목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물론 유튜브 통해서도 종목 상담이 가능하지만 또 저희 톡스타 별톡방 그리고 전화 문자 상담이 조금 더 우선시 되니까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말고 또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서 한번 무료로 상담을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별톡방으로 갈 거고요. 맥스스타와 함께 할게요.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명성 TNS 18,45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어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명성 TNS,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달은 아주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1년 중에 가장 큰 긴장을 해야 되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감사보고서의 시즌이고, 그 감사보고서가 지금 3월 15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적정, 아니면 뭐 의견 거절, 이런 이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명성 TNS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 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태랄지 뭐 그런 부분들은 없다, 위험성이 있다, 리스크는 없다라고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를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공모가 자체가 2만 원에서 공모가를 시작을 했던 회사입니다. 상장을 하자마자 상한가 2방을 갖고 그 이후에 거의 한 4만 원 부근까지, 즉 공모가 대비 100% 정도 상승을 했던 그러한 시점에서 대부분 세력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때 많이 이탈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보통은 이제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면 대략 한 10,000원대인데요. 10,000원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추세 자체가
하락 이후에 약간은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 2월짜리에서는 추세 저항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저점길이 형성이 되는 추세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시점에서 2만 원대 공모가로 회복을 해서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부터 시세 분출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시청자분께서 지금 18,45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오늘 정도에 지난주 금요일 또는 오늘 정도에 들어오셨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바닥에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모가인 2만 원대까지 추세 저항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 추세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보통은 강한 장대 양봉, 즉 강한 매수세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 자체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이 2만 원대가 강하게 돌파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종가상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봉이 넘어가는 그런 봉이 양봉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혹시 만약에 밀린다라고 가정했을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공모가 대비 절반 정도 가격인 대략 한 12,000원대에서 저점이 한 번 더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시는 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추세 저항대인 2만 원대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저희 유튜브에서 삼성 SDI 남겨주신 태권보이님께서 별톡방 입장하셨네요. 반갑습니다. 톡스타 별톡방에 다시 한번 또 종목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스타를 좀 연결을 해드릴까요? 네, 홍우삼 스타님. 홍우생 스타님, 종목명 예, 어떻게 예. 되세요? 종목명하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실까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37만에 10%.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어떻게 되세요? 예, 이것이 지금 손절해야 될란가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본연까지 올라간가 그게 따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홍우상 스타님 만나볼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중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예. 예, 지금 차트상 보이시면은 일단 최근에 악재가 터졌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권에서 잘 잡으신 건 맞아요. 잘 잡으신 건 맞는데, 그리고 기업 자체도 그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그 회사에서 그 인날디라는 그 상품이 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매출도 나와주고 회사 자체는 좋지만 이제 분식회계라는 회계상 이슈가 맞물리면서 거래 정지도 됐었던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수사의 방향이나 분식회계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방법은 없지만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는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회사가 좋고 나쁘고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팔면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팔 때는 그냥 같이 파는 게 살아남는 예.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손실권에서 당장 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랑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저가를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저가를 보시면 33만 6천 원의 저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이쪽 아래꼬리를 달고 저가를 33만 6천 원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이제 이슈가 반영이 되고 나서도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밑에 바닥에서 두 번 내려왔으니까 내일 다음 영업일에도 이 가격을 이탈을 하면 남들 팔 때 같이 매도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일단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회사 자체의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어떻게 보면 일부 검증이 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식회계 관련된 회계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서 나중에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어떤 스타 연결을 좀 해드릴까요? 네, 맥스스타님요. 맥스스타님이요. 네, 종목명 네. 어떻게 되세요? 애니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만 원에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접수를 좀 도와드릴게요. 어떤 네. 점 때문에 연락을 주셨나요? 다른 게 아니라 네. 한 달 전에 맥스스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아, 네네. 예, 그랬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들 잘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안 올라가서 이게 혹시나 네,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가만히 저희가 있다면 AS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살펴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애니제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적정 의견이 나왔으니까 일단 상폐를 당한다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되겠고요. 보니까 예전에 그 상담했던 흔적들이 있었어요. 아마 상담을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추세 자체를 추세 자체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공모가 자체가 18,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공모가 1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이제 많은 회원님들께 비교를 하기를 아파트하고 비교를 합니다. 분양가가 1억 8천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3억 7천에 가 있으면 팔겠잖아요. 비싸니까 2배니까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다라면 현재 공모가 대비 밑에 내려왔을 때 18,000원 대비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저가 매수의 기준을 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되겠느냐. 보통은 공모가 대비 절반 정도 빠진 시점, 즉 9,000원이나 10,000원대 왔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 편안하게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2만 원인데 왜 안 오느냐. 지금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여기 바닥에서 기어버리고 있어요. 기어버리고 있는데 이 기어버리고 있는 이 힘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 자체가 되게 짧아요. 단봉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봉들이 출현을 하는 거고, 매수세가 강하면 장대 양봉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고요. 매도세가 강하면 장대 음봉들이 나오는 거죠. 봉들이 작다는 이야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세력들이 저가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단봉들이 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의 기준은 14,100원대, 이 파동 맨 처음에 시세가 분출을 했던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가격의 진입에 대한 기준점을 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기준이 계속 지켜지고는 있어요. 14,100원대가.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저항대, 이 추세 저항대를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래서 18,000원인 공모가를 돌파를 했을 시에는 과연 22,9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2,900원대에서는 돌파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혹시 비중 자체를 축소를 하고 다시금 눌러줄 때 18,000원 지지를 받는가를 보고 다시금 추세 자체를 돌리는지 보시면 되겠고, 혹시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했었을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00원대 초반에 왔을 때는 비중 자체를 다시 늘려서 최소한 단가 자체를 14,100원까지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충분한 답변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다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톡스타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왠지 모르게 좀 힘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선물 타가시고 좀 위안 좀 받으시라고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죠. 매일매일 퀴즈 이벤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볼게요. 오늘의 퀴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 발권 및 통화 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은 어느 곳인지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1번 한국은행, 2번 일본은행, 3번 영란은행. 보기 3개 중에 정답 하나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답이 이거다 싶을 때는
때는 빠르게 문자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같은 문제로 나가고요. 저희가 또 2부에서는 조금 더 쉬운 힌트를 드리면서 조금 더 쉽게 정답에 다가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톡스타 2부까지 함께 하시면서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번에 봐드릴 분은 별톡방에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분이죠. 윤조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내추럴 엔도텍, 홍우상 스타 지목하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순서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윤조님 바로 다음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먼저 보겠습니다. 설화스타 앞으로 4828님께서 먼저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천연가스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전체적인 시황 분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스타님?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향후 천연가스가 석탄을 제치고 원유 다음으로 지배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고요. 또 BP 에너지 아웃룩 2018에서도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향후 북미나 러시아,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하고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즉 향후 증가할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신재생과 천연가스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기타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적 측면에서도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상당히 밝은 상태이고요. 근데 그 전망이 아직은 차트상에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차트는 지금 선박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당분간은 좀 수렴 대응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즉각적인 대응으로 봤을 때는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22평선 저항을 받았고요. 그리고 122평선 지지를 이탈하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깊게 잡으면은 2.698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또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다시 반등 포지션으로 이제 매수 가능한데 이제 점점 진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익 구간 좀 짧을 수 있는데 이 구간 관망하셨다가 상승 추세 들어오면은 그때 매수로 아예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당장 천연가스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보수적으로 이제 매도 매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에 대한 설화스타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윤조님의 종목 봐드릴 차례인데요. 별톡방부터 오픈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우리 임주아스타께서 글 남겨주셨죠? 이쁘네요. 다음에 핑크핑크님께서 임주아스타님도 예뻐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임주아스타 예쁘죠? 임주아스타님 보고 싶네요. 이번 주에 또 한번 1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아스타께서 응원합니다요 하시면서 또 스크린샷을 남겨주셨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크린샷 제 개인 휴대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윤조님, 민재 앵커님 인기 짱이시네요. 짙은 보라색 원피스가 미모에 재색을 덧붙입니다. 화이팅! 앞으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보라색 원피스만 입을지도 몰라요. 윤조님 감사합니다. 단무지님, 토끼 머리띠 잘 어울리심. 여신 강림이라고 하시는데 단무지님 오늘은 궁금한 종목 없으신가요? 우리 단무지님 오늘도 오셨네요. 윤조님, 윤주아스타님도 짱이죠. 해피해피님, 서울경제하면 민재 앵커님이 떠오르죠. 너무 예쁘시고 진행도 상큼하게 잘하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칭찬에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윤조님의 내추럴 엔도텍 바로 다음 상담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해피투게더님, 유튜브에서 G3 종목 계단 보니까 셀리버리가 거의 200% 오른 것 같습니다. 이거 들고 있었으면 인생 바뀌는 건데 라고 하시네요. 그쵸? 아무래도 셀리버리는 저희가 좀 놓쳤지만 놓치신 분들은 톡스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다시 한번 또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 저희 2부에서 함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핑크핑크님, 와 아쉽네요. 김쌤의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모두 톡스타 방송과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도 오늘 일부에 출연은 하지 않으셨지만 별톡방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별톡방 식구분들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카르기엄 댕댕이님, 수업 잘 들을게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태권부인님께서 유튜브에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별톡방으로도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삼성 SDI 접수해 드릴게요. 오늘
비중 100% 싣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우리 태권부인님도 100% 담고 계시는데 빠르게 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게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내자님의 KTNG까지 접수 완벽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바로 다음 상담으로 그럼 이어가도록 하죠. 윤조님의 내추럴 엔도텍 보겠습니다. 홍우상 스타 프로 10,0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백소 사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윤조님 그 내추럴 엔도텍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 네. 백소 관련해서 이제 옛날에 한창 홈쇼핑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제품이죠. 네, 불티나게 팔리던 그런 종목인데 거기서 이제 가짜 백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가짜 백소를 납품한 기업들이 타격을 보고 내추럴 엔도텍도 그 마찬가지로 타격을 보았던 종목인데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이제 잘 올라오다가 주가가 점점 이제 하향세를 계속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급락세가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10,000원에 잡으셨는데 아마 차트상으로 이제 내려왔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잡으면 이제 바닥이다. 또 이렇게 얼핏 보면은 또 이게 삼각 수렴 그림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이쯤에서 잡으신 게 아닐까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급락세도 나왔고 이제 잠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4영업년도 손실을 기록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전망으로 봤을 때는 빨리 이것도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이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 수순을 겪는 건 아니지만 1영업년도 동안 적자를 또 기록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단타가 이제 등락을 들쭉날쭉 해도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검색기에서 필터링을 해서 아예 손도 안 대는 그런 종목인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됐어요. 지금 오늘 종가로만 봤을 때는 10,000원 매수가에서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은 그런 매수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내일 시초가에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거의 6시 다 돼서 공시가 뜨고 내일 아마 개파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피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비중도 10% 정도면은 총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10% 비중이면 그래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 잘 고르시고 좋은 전문가님들 좀 조언을 좀 참고하셔서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윤조님께서 손실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꼭 이 내추럴 엔도텍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손실을 많이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윤조님 또 다른 종목도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 남겨주신 분이죠. 별톡방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태권부인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맥스스타 프로 삼성 SDI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237,000원, 비중은 100% 담고 계십니다.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계속 좀 모아 담아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오늘 비중 100% 싣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근데 비중 100%는 솔직히 부담이 좀 되는 그런 비중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3월 달에는 그 코스닥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감사보고서 시즌이 있고 조금만 더 안전한 게 이제 코스피 쪽 대형주들이 좀 안전하긴 한데 일단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기업 중에 상당히 실적이 호전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기준이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준 가격을 좀 제시를 하거든요. 기준 가격을 이제 어떤 선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그 삼성 SDI가 추세 자체가 계속 고점을 높이는 추세를 그렸다가요. 최근에 이 고점마저도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는 고점을 넘기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측면을 가닥을 잡게 되는데 대부분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추세 저항을 계속 부딪히고 돌파를 하는 척했다가 또 돌파를 못합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쪽 흐름이 상당히 좀 분석을 해볼 만한 자리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약간 삼각사
이렇게 고점이 다 만들어진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인 20만 원대가 지켜질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은 맨 처음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23만 원대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 고점 부근 저항대에서 들어가신 가격대 바로 이 가격대거든요. 조금은 20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는 추세를 돌파했을 때, 즉 이 추세 저항을 돌파했을 때 추세의 어떤 시세 흐름이 나왔다가 지지를 받던, 즉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지켜지지 않겠는가.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이제 깨졌을 경우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지점이 깨졌을 때는 보셨다시피 이 빨간 선이 중심이 되거든요. 가격의 중심선이 되는데 이 지점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그렇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20만 원대가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시에는 다시금 반등을 해서 매수가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매수가 쪽으로 올라온다면 일단은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자체가 추세 바닥 쪽에서 10만 원대에서 매집을 했던 종목들이 26만 원대, 즉 수익률 자체가 100% 넘는 수익, 이 대형주가 100% 넘는 수익인데 수익 실현 안 했을까 하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일단은 20만 원대 지지 여부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17만 5천 원대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맥스스타와 함께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홍우상 스타 프로 1685님께서 비즈니스온 종목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톡스타 2부에 추천 종목으로 나가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14,100원에 20% 담고 계십니다. 약수익 구간이신데 어디서 좀 수익 실현할까요, 스타님? 네, 그 비즈니스원 문의 주셨는데요. 네, 네. 어쩐지 제가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봤는데 역시 톡스타 이제 전문가님이 추천한 좋은 종목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14,000원대 약간 단기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14,000원 초반대에서 잘 잡으셨고, 저도 뭐 이 가격대가 오면 담아보고 싶을 정도로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도 괜찮고, 그런 스마트빌이라는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된 그런 거기에 독보적인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매출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실제로 매출도 증가되고 있고, 재무제표 상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좋은 종목 잘 잡으신 것 같고요. 현재 수익권이시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17,200원 정도 잡으시고 한번 홀딩하시는 걸로 제가 제시를 드리고, 17,200원을 돌파 시 그 위로도 좀 열려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톡방 오셔서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즈니스온 홍우상 스타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종목 신청을 유튜브로 해주셨는데 거기 그냥님께서 맥스스타 프로 현대통신 1,550원에 30%입니다. 비인기주지만 저평가된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좀 바닥주로 좀 보고 매수하신 거 괜찮은 타이밍이었을까요, 스타님?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약 3,000원대에서 계속 바닥을 지지를 형성을 했던 종목이고요. 예전에 대선 테마 때는 정몽준 관련 테마주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었었죠. 아래쪽에 보시면 3중 바닥이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2013년도 때 S3 바닥을 다지고 나서 강한 상승이, 대수 상승이 한번 왔고요. 이 저항대에서 부딪혔던 이 자리, 그 자리가 대략 13,000원대인데, 저점 대비 그때 당시에는 2,000원 대비 13,000원대이면 대략 최고점까지 15,000원까지 한다면 거의 한 700%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간이 대략 한 2년여까지 걸린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적정하게 저가인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석을 해보셔야겠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가격대가 바로 중간 지점, 즉 고점이 15,000원대이니까 7,000원대, 여기가 지지 라인 쪽에 하나 있거든요. 이 지지 라인 쪽이 7,170원이 기준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지점에서는 보통 반등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설마 이 종목이 다시금 2,000원대로 회귀한다, 그것보다는 저점에서의 추세를 지지를 받고 그 안에서 계속 가격대는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7,17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서 지금 추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 게 바로 최근에 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오기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고요. 바로 내려온다고 할 수는 없겠고 등락을 거듭되면서 내려올 수 있긴 하겠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가 왜 어중간한 가격대이냐면 위쪽에 고점이 이제 낮아졌죠. 즉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꺾였다라는 증거가 바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제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됐다라는 측면인데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앞으로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모멘텀 없이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아래쪽에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7,170원대, 대략 한 7,200원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겠고 그 중간 지점인 지금 현재 가격대 1,400원, 1,500원대가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50원은 어디로든 튈 수 있겠다. 어디로든 위든 아래든 간에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비중 자체가 30%인데 비중 자체를 어중간한 자리이기 때문에 축소를 좀 하고 나서 만약에 위쪽으로 갔을 때는 비중 절반 가지고 수익 실현을 14,000원대에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비중 절반 축소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매수를 해서 단가를 9,000원대로 낮춰놓은 다음에 다시금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 상담까지 마무리했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함께한 세 분 1부에서 여기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톡스타 2부로 돌아올 거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지금 바로 공개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